네, 다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컴퓨터학과 서민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테이블 베이스드 리즈닝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이 논문은 파인 튜닝을 안 하기 때문에 수식이 전혀 없는 논문이고요. 마음 편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먼저 태블러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블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이블 데이터를 태블러 데이터라고 하고요. 저희 이거 수강 신청 홈페이지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 자연어만큼이나 이런 태블러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수강 신청 홈페이지처럼 사실 자연어이지만 이거는 다 테이블로 감싸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다 태블러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하는 태스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게 자연어 처리에서 하는 거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Information Retrieval, 이제 Fact Verification, Question Answering 이런 것들이 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Large Language Models are Versatile Decomposers라고 하는 4월 27일에 아카이브에 올라온 아주 최근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논문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아마 논문이 제 생각에는 이거 학회에 붙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얼마나 쉬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인트로덕션입니다. 이제 테이블 베이스드 리즈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데요. 잘렸는데 상관없고 저런 에비던스라고 주어지는 테이블이 있을 때 밑에 퀘스천이 들어오면 저 퀘스천에 대해서 저 에비던스 테이블을 보고 앤서를 대답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저희는 친숙하지만 이게 이제 텍스트도 있고 이제 뉴머리컬한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생각보다 딥러닝 모델이나 머신러닝 모델이 이거를 다루기에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었냐? 그러면 지금까지 prior works에서 어떻게 풀었냐라고 했을 때 주로 이런 테이블을 다루기 위해 저희는 SQL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SQL문을 생성을 하는 방식으로 이 퀘스천을 푼다든지 아니면 그런 프리트레인 모델을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학습시킨 프리트레인 모델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COT 이제 엄청나게 큰 LLM이 나오면서 이거를 테이블 베이스드에서도 이제 활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 논문도 그런 COT 연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테이블 베이스드에서 이 논문이 풀고자 하는 이제 프로블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테이블이 이런 웹상에 있는 테이블 말고 저희 DB에 담겨 있는 것도 이제 테이블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양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파악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하게 인코딩을 할 수 없다가 문제점이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려우면 문제를 좀 쉽게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서브 퀘스천이 잘못 만들어내면 LLM이 이제 헛소리를 하는 경향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점, 이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해결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이렇게 끼워 맞춰서 데이터라고 이제 모델 이름은 지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라는 모델은 어떤 식으로 있냐? 많은 양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저 휴즈를 이제 작은 테이블로 줄여보자가 아이디어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LLM과 이제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는 파싱, 이규제케이션, 필링이라는 방법론을 제시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조금
reliable한 서브 퀘스천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오버뷰 이게 다입니다. 먼저 저런 에비던스 테이블과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LLM을 이용한 디컴포즈를 이용을 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에비던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큰 테이블을 작은 테이블로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밑에 패러럴하게 밑에서는 이제 퀘스천 디컴포저가 있는데 그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쉬운 질문 여러 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그러면 작은 테이블과 쉬운 질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처음에 있던 퀘스천을 대한 답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모델이 하는 역할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여기 검정 색깔로 사용되어 있는 저 LLM을 이용을 하는 거고 모두 프롬프트로 동작을 합니다. 로스 전혀 없고요. 파인튜닝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색깔은 안 예쁜데 그냥 그래서 원래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베이스라인으로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프롬프트로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거 뭐 이 테이블 줄 테니까 맞는지 틀린지 말해봐라고 했을 때 이 밑에 이제 이 초록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프롬프트고요. 네, 그래서 저거를 보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이 모델은 이런 식으로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 되는구나를 이때 학습하면 이제 마지막에 이 갈색 표시된 게 이제 실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거를 통해서 학습이 되면 이제 마지막 갈색에 대해서 answer이라는 false를 뱉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베이스라인인 이유는 이제 앞에서 이 컨텍스트에서 봤던 이런 이제 에비던스랑 퀘스천을 디컴포저 하지 않고 바로 에비던스랑 퀘스천을 받으면 앤서를 뱉어낼 수 있는 게 이제 인컨텍스트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저 오버뷰에 맞춰서 하나씩 보면 이제 파싱 이규제큐이션 필링이라는 방법론인데요. 인스트럭션 이거는 지금 큰 테이블을 작은 테이블로 만들기 위해서 작은 테이블에 해당하는 컬럼과 로우를 랜설로 뽑아내기 위한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지금 저기 위에 안 보이는데 select relevant columns rows in the given table support or oppose the statement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을 주고 저런 프롬프트를 주면 마지막에 우리가 실제의 질문에 대한 테이블과 퀘스천을 주면 여기에 가장 관련된 서브 테이블 컬럼이랑 로우를 주고 여기에서 나온 서브 테이블의 컬럼과 로우를 이제 그 에비던스 테이블, 이제 에비던스 스몰 테이블, 서브 테이블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테이블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면 이제 에비던스는 어떤 식으로 하냐? 이제 두 가지의 문장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 각각도 이 LLM을 이용해서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퀘스천을 받았을 때 이렇게 서브 퀘스천으로 나오게 학습을 하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서브 퀘스천이 만들어지는데 다시 여기서 만들어진 이 서브 퀘스천을 여기에 있는 점점점에 대한 답을 다시 또 LLM한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LLM은 저 서브 퀘스천을 받으면 이런 SQL을 만들게 프롬프트를 주는데요. 그러면 그 왼쪽에서 만들어진 서브 퀘스천을 받았을 때 이거에 이 점점점에 해당하는 답을 낼 수 있는 SQL을 아웃풋으로 낼 수 있게 프롬프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럼 지금 초록 색깔로 하이라이팅된 두 개를 가지면 이 두 개의 문장을 가지면 답을 알아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브 SQL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 저희의 테이블에 실행을 시키면 값이 딱 나오게 될 거고 그 값이 저 점점점에 합쳐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구해진 이제 큰 테이블 앞선 과정에서 큰 테이블을 작은 테이블로 만들었고 이제 이번 과정을 이제 에비던스 디컴포저를 이용을 해서 적절하게 그 퀘스천을 서브 퀘스천으로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조인트 리즈닝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진짜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냅니다. 서브 테이블 앞에서 만들었죠. 이제 방금 서브 퀘스천 만들었죠. 그 두 개를 주고 퀘스천을 던집니다.
그리고 답이 뭐냐라고 했으면 이제 정답을 맞춘다라는 게 이 데이터 모델의 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 이 모델은 이게 끝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논문 이렇게 막 쓸 수 있다. 빨리빨리 쓰자. 이렇게 결국에 여기서 사용한 LLM은 이제 그 코덱스라는 LLM을 쓰고 있고 그냥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적절히 프롬프팅을 하니까 테이블 리즈닝도 잘하더라가 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잘하냐? 실험을 했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 파인 튜닝 없이 했고 조금 신기한 점은 이 LLM은 이제 태블러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않았다고 하는데 뭐 일단은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치팅 같은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데이터셋은 3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 3개 각각에 대해서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테이블 팩트 같은 경우에는 팩트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그런 자연어 처리에서 하나의 분야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뭐 어떤 문장을 주면 이게 맞냐, true냐, false냐를 맞추는 태스크이고 그거를 이제 테이블 분야의 데이터셋이 이제 테이블 팩트고 두 번째 위키 테이블 퀘스천은 이제 위키피디아 데이터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웹 작은 이제 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모아놓은 테이블 퀘스천 그 데이터셋이고 마지막 페타 QA 같은 경우에는 좀 테이블에 있는 여러 군데에 있는 그런 테이블 청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운 스타일의 퀘스천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지만 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리절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희가 피규어가 좀 귀여운 게 저렇게 하트 모양으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트랑 뭐 저런 이런 저 뭐지? 이런 네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파인 튜닝한 모델이랑 이제 LLM 베이스드 모델의 모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이거는 테이블 팩트에서 한 거고 이거 위키 테이블 퀘스천에서 했던 건데 이제 테이블 팩트 같은 경우에는 true, false가 이제 아웃풋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를 구한 거고 이 위키 테이블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답을 이제 디노테이션 어큐러시로 구했을 때 우리가 제일 잘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파인 튜닝 한 것보다 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방법론을 적절히 사용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페타 QA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긴 앤서 앞에 뭐 이거는 앞에는 조금 쇼트 앤서이라고 해서 좀 짧은 대답을 내놓는 거라서 잘할 수 있지만 그럼 긴 앤서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한다라고 보여준 거고요. 이거 여기에서는 이게 긴 앤서이다 보니까 저런 앞선 어큐러시로 이제 매트릭을 환산할 수 없어서 주로 길게 번역이나 이제 요약 태스크에서 사용하는 블루나 로지 스코어를 이용을 하는데 이 각각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중요한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아래 참고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T5에서 파인 튜닝 된 것보다는 잘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케이스 스터디도 진행을 해줬는데요. 여기서 말한 여기는 이제 에비던스 디컴포지션을 얼마나 잘하냐, 큰 테이블에서 작은 테이블로 넘어갈 때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인데 이게 원래는 컬럼도 뽑고 로우도 뽑는데 이게 페이퍼 길이가 부족하다고 이제 컬럼만 보여줬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룰 베이스로 하는 것보다 우리의 방법론이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다른 여기 앞서 나와 있었던 이런 다른 모델들에서는 이런 에비던스 디컴포저 혹은 이제 퀘스천 디컴포저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룰 베이스드랑 비교를 한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데이터가 잘했다. 네, 케이스 스터디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바꿔주는 이제 퀘스천 디컴포지션은 얼마나 잘했냐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했을 때 여기서의 이제 비교 대상은 그냥 코덱스에서 체인 오브 소트로 이제 했을 때를 비교를 했었고 여기서는 이렇게 했을 때 뭐 우리는
당연히 다른 케이스 스터디와 그렇지 비교 대상은 못했고 우리는 잘했다가 결론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생각보다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브 에비던스 이제 큰 테이블을 작은 테이블로 줄였을 때 얼마나 많이 줄어드냐에 대해서 이제 비교 그래프를 그려준 건데 이전에는 이제 이 평균 테이블 셀의 개수를 세는 건데 이제 거의 반 이상이 거의 30% 네, 이 기존에 30%밖에 안 되죠. 되게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교과서에서 답을 찾는 거랑 그 쪽집게 그런 요점 정리해서 답을 찾는 이런 태스크 그렇게 이제 많이 줄여줬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요. 컨트리뷰션입니다. 이제 리즈너가 서브 에비던스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에비던스 디컴포지션이라는 메소드를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고 이제 LLM을 이용한 파싱, 에그지큐션, 필링 방법론으로 굉장히 테이블 베이스드 리즈닝에서 효과가 좋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팩트 베리피케이션 그리고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 이제 두 개의 태스크에서도 베이스라인을 충분히 뛰어넘었고 그리고 태브 팩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휴먼 퍼포먼스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었어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빼먹었었는데 이제 여기서 휴먼이라고 이탈릭이 되어 있는 92.1인데 이제 데이터는 93점으로 처음으로 태브 팩트라는 데이터 셋에서 인간보다 잘하는 결과를 냈다가 이 논문의 또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딥러닝 모델에서 늘은 인터프리터빌리티 문제가 되는데 데이터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브 퀘스천을 통해서 모델이 이런 결과를 냈구나라고 이제 사람이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중간 과정을 튜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모델의 인터프리터빌리티 능력을 향상을 시켰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서머리입니다. 네, 많은 양의 테이블에서 적절히 결과를 내주게 디자인이 되었고 테이블 특성상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찾기도 어려운데 LLM이 이런 두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잘했고 결론적으로 사람의 성능까지 뛰어넘는 쉬우면서 좋은 모델을 잘 만들었다가 끝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